병원에 왔어요. 네네네. 여기가 어딘가요, 원장님? 교정실. 네. 말이 이상하다. 교정실? 교정실입니다. 저희 네, 또 교정. 치과에 네. 또 2층에 또 교정 전문 뭐라고 네네네. 그러죠? 교정 전문실? 그쵸. 전문과? 교정구역? 구역. 교정 진료를 주로 하는 이제 맞습니다. 진료 공간이죠. 오늘은 그래서 네네. 교정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네네. 여러분들께 네네. 우리 교정은 따로 한다는 걸 좀 어필하려고 네, 이렇게. 교정을 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구역으로 와봤습니다. 네. 교정실에 와서 오늘 보면 딱 아시다시피 이렇게 네. 또 소품들을 아, 네네. 교정한 소품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렇죠. 뭐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또 교정이라는 치과 어떤 네네. 치료가 굉장히 흔한 맞아요. 치료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죠. 네. 근데 또 여러분 이게 흔한 만큼 교정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네네.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쵸. 좀 네네. 디테일한 교정의 어떤 다른 얘기보다는 교정의 원리부터 좀 파고 가자 그쵸. 싶어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일단 우리 네네. 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너무 궁금해요, 원장님. 그러니까 교정의 원리가 궁금하시죠. 그쵸? 아니 이게 생각해봐. 그렇지.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말이야. 그쵸, 그쵸. 음. 이게 치아는 당연히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그 뿌리는 잇몸뼈 속에 있죠. 응. 잇몸뼈 속에 있는데 그 뼈는 또 단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단단한 뼈 안에서 마치 배가 바다를 가르듯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그렇지, 게 궁금하시다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렇죠. 뼈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처럼 그렇게 자주 변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치아를 저희가 이제 힘을 지속적으로 주면 치아가 이렇게 되면서 뼈가 눌리는 쪽이 있고 뼈가 늘어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자,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치아가 힘을 받는 방향, 응. 그 방향 쪽에 있는 뼈는 좀 흡수가 되고요. 반대 방향에 있는 뼈는 그러니까 더 쌓입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뼈가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뼈가 흡수가 되면서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뼈가 만들어진다고요? 그거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치아의 범랑질은 한 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충치가 생기면 떼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뼈는 그런 게 아니라 왜 부러지면 다시 붙잖아요. 물론 완전히 이게 없어지면 완전 재생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교정은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엇보다 이 치아가 움직인다는 게 위험한 거 아닌가? 왜냐면 움직일 수 있는 치아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치아는 원래 교정이 아니어도 움직여요. 교정이 아니어도 움직여요. 아 그래요? 네, 움직여요. 사실 평소에도 가만히 잡고 뭐 너무 세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살살살살 움직여보면 이 손끝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런데 평소에 이제 잇몸이 많이 상태가 안 좋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정상인 상태에서는 네. 움직이는 정도가 매우 작아요. 근데 이제 잇몸뼈가 약해지고 치주염이 생겨서 잇몸뼈가 높고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많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이제 나 이가 움직여요. 네. 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치료 받아야 되나요? 뽑아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완전히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뼈와 치아 뿌리 사이에 인대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네. 중심은 그대로인데 잡고 움직이면 흔들면 움직이긴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교정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치아는 원래 움직인다. 움직인다. 근데 교정은 원하는 방향으로 그쵸. 움직여주는 거다. 자, 근데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거 편집 따로. 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치아 특성에 대해서 지금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아랫니 네네. 어금니가 없으면 네네. 위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것도 일종의 교정력이에요.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내려오는 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사방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네, 그런데 아래쪽에 치아가 있을 때는 위에 이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려는 힘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아래 이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없으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내려요? 막 여기까지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요. 조금씩. 이 몸에 닿을 때까지도 내려와요. 진짜요? 네네네. 세상에. 그럼 결국에는 치아의 특성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뭐 심하게 표현하면은 왜 바다 위에 부표가 떠 있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렇구나. 이쪽으로 바람 불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설명해줘. 이게 쉽네. 이게 환자분들에게는 쉽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완전 설명해 주셔야지. 교정에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번 네. 소개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크게는 뺐다 꼈다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그다음 그쵸? 붙이는 게 있는데 뺐다 꼈다 하는 장치는 이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공간 유지 장치. 그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이거예요? 것도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철사 이런 것도 이게 교정 뺐다 꼈다 하는 교정 장치고요. 그런데 원장님 네네. 기본적으로 나 교정해 하면은 다 이런 네네. 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성인이 돼서 하는 교정을 많이들 떠올리시고요. 치아의 장치를 교정 장치라고 저희가 부르는 브라켓을 붙이고 브라켓 그렇지 네, 브라켓. 브라켓. 영어로 와이어, 한국어로 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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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나이타이라는 이제 특수한 금속을 쓰게 되는데 근데 원장님 이 철사랑 이 수영이랑은 네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브라켓이 아래 거는 이제 금속으로 그냥 만들어진 거고요. 위에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세라믹이나 혹은 레진이나 뭐 이런 재질이 다른 거예요. 그게 재질이 다른. 그냥 신미성을 위한 그렇죠. 건가요? 이제 신미성을 위한 거고 반면 금속보다는 아무래도 약할 수 있죠. 아 깨질 수도 약한가요?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탁 보통 주는 일반적인 옛날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아, 작은 철사로 묶여 있어요. 이제 그런데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는 거는 이 철사를 이 브라켓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다른 철사로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똑딱하고 이제 그냥 결찰이 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가결찰 브라켓이 좀 더 마찰이 적어요. 그러니까 치아 이동이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교정이 좀 더 빨리 끝난다. 네. 그러면 이거를 교정 원장님께서 네네. 상태를 보고 추천을 해주시나요? 추천보다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의 차이죠. 아 뭐가 더 비싼 거? 이게 훨씬 비싸겠지? 자가결찰, 그러니까 투명하면서도 자가결찰인 게 가장 비싸겠지? 좀 비싸요. 그러면 그 말즉슨 예쁘되 빨리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 예쁘고 좀 더 빨리 되니까 좀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있는 그 혹시 거죠. 그 빨리라는 기준이 조금 얼마나 빨리? 몇 달? 뭐 이거는 교정 기간이 예를 들어 한 2년이다. 그러면은 뭐 한 뭐 3, 4개월? 뭐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케바케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어차피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쨌든 빨리 좀 더 되는 빠를 것 건 같다. 네. 아, 같다. 그렇게, 오.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주 많이 나진 않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 그렇지, 차이를 느끼는 그렇지. 경우가 다르니까. 오케이. 아니 제가 여기다가 교정기에 대한 변천사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막 질문이 든 게 뭐였냐면 네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교정을 했지만 이 철사 뭐 아까 메탈 브라켓밖에 네네, 그렇죠. 없었었단 네네. 말이야. 네네네. 그건 당연히 투명이 나오니까 이게 아, 좀 더 그쵸, 좋아서 그쵸. 이게 나온 건가? 막 이런 식의 뭔가 변천사를 여쭤본 그쵸, 거거든요. 그쵸.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메탈 브라켓, 그 다음에 세라믹, 이게 투명한 세라믹 계열 브라켓,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가결찰까지. 자가결찰. 그러면 일단 네. 이제 이렇게 우리 종류를 알았으니까 우리 네네. 교정이 좀 필요한 경우를 좀 듣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교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되게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네네네.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뭐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가 하나도 없어도 잇몸으로 잘 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느 경우에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치아가 배열되는 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 저희한테 있긴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디테일한 걸 다 얘기하기 좀 그래, 그렇고 알겠어요. 그냥 교과서 한번 네, 읽어볼까요? 교과서 음? 정상교합이란 네, 중심교합에서 이제 중심교합이라는 서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턱관절의 어떤 편안한 방향으로 이렇게 물렸을 때라고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합시다. 이렇게 물었을 때 해부학적으로 정상의 교합 상태를 이루며 말이 좀 어렵죠? 치아 주위 조직, 저작근, 악관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다 좋은 거. 최대한 다 좋은 거. 그냥 딱 이렇게 편하게 딱 물었을 때 잘 물리고 오케이. 다 좋은 거.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어렵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악의 제1대구치가 뭐 상악의 제2대구치보다 조금 더 앞에 있어야 되고 뭐 앞니는 위에 있는 니가 아래 니를 조금 얼마나 더 덮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디테일한 기준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가 정상이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 그렇지. 그것과 다른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 너가 뭔데 왜 정상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걸 정상이라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보통 있잖아요.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의로 의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 교정하고 싶어.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 그럼 뭐 자의도 있고요, 당연히. 치과 의사분들- 좀 더 예뻐지고 싶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치과 의사가 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네네. 그때 그 권하는 경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많이 낀다는 게 주소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보다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이제 많이 끼는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앞니가 네. 틈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좀 메우고 싶어요. 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앞니를 메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경우가 교정을 해서 치아를 모으는 경우보다 더 예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뭐 치아도 깎아야 되는 것도 단점, 반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옵션도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원장님이 네네. 추천하신 경우는 보통 약간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추천한다? 네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치아가 좀 삐뚤삐뚤하고 교정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 환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말씀드리죠. 만약에 교정을 하게 되면은 요 부위를 임플란트를 안 하셔도 될 수도 있다. 아. 왜냐면 치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메워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아, 그렇죠. 이런 건 이런 진짜 경우에. 네. 교정 원장님한테 들었어야 좀 더 그죠? 아, 착하고. 교정 원장님 지금 뭐 지금 아직 제가 네네. 꼬시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언젠가는 저희 인터뷰. 비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여쭤봤어요 원장님한테 네네네. 교정은 왜 비싼가요? 근데 원장님이 왜 비싼가요? 하고 그냥 반문하셨잖아요. 근데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제가 자꾸 네네. 어렸을 때라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 교정 상담 받았을 때 3천만 원 달라 그랬어요. 대학병원에서. 진짜 그 당시에. 아 진짜.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천인가 하여튼 되게 천 단위였어.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 놀랐냐면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치아 관리를 못해서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걱정했는데 어떤 동네 치과 갔더니 3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 네네. 당시에. 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들끼리 무슨 얘기가 했냐면 교정하는 애는 있는 집 자식이다. 이런 아. 말을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 시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정은 정말 비싼 거 라는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쵸, 그쵸. 네네.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거의 뭐 10년 전과 지금 가격이 다르지가 않으니까 거의 20년 전 얘기. 좀 더 저렴해졌다고, 그러니까 좀 더 네. 대중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네. 이제 네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정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는 한 번에 돈을 내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야. 환자분들은 치과에 오시면 응. 딱 본인이 보내는 시간 그 그치. 내에서 일어난 일들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응. 진단 준비라는 걸 하게 되고 응?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생겨요. 방사선 자료, 그다음에 맞지. 석고 모델, 맞아 이런 거. 뭐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생기는데 그걸 뭐 자료도 재보고 분석도 하고 아니, 일단은 참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만큼 쌓아서 교정 원장님을 드려요. 응? 또 이제 교정 원장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분석을 해요. 어떻게 교정을 하는 분석이 게 필요하군요. 예, 좋을까? 그래서 분석도 이제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치료 계획이 다 세워지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그때 사용되는 장비와 기구나 이런 것들도 그 전에 사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또 이제 제작이 되거나 그치, 이건 여기서 만들 수가 소독이 없는 되거나, 거니까. 네네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그걸 소독하는 장비가 또 필요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중엔 또 이제 기공사들이 기공물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마지막에 유지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여러 사람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뭐 물론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네네. 가격이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숫자보다 너무 많은 인력들과 손이 필요한 일이 교정이라는 점. 그럼 원장님이 여태껏 환자 보신 분들 중에 교정이 짧으면 혹시 얼마나 짧게 할 수 있어요? 부분 교정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죠. 부분 교정. 네, 그냥 말 그대로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근데 길게 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 몇 년 얼마만큼 보셨어요? 뭐 3년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해서 고2 때 끝났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 했어요. 보통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치과에 한 달 만에 오세요라고 했는데 한 달 건너뛰고 2달 만에 오시거나 아, 그것도 문제네요. 아니면은 네, 고무줄을 잘 끼워주세요 매일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치과 의사로서 네네. 교정에 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네. 제때 와라입니까? 아 그렇죠. 치료에 잘 협조해달라. 아 근데 이 말을 네네.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저도 교정을 예전에 맞아요. 했고요. 고무줄을 끼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맞아. 스스로 이렇게 끼우기도 맞아. 솔직히 힘들고 거울 보고 이렇게 맞아. 하는데 저의 직업과 관련된 일이었는데도 안 했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원장님 네. 언제 하셨는데 교정을? 대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 원 때. 원 때? 아 되게 늦게 하셨구나. 7학 대학 원 때.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저는 청소년기 해야 교정이 잘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쵸, 어렸을 그쵸. 때 했는데 네. 이렇게 맞아요. 나이 들어서 해도 상관.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걸리고 30대, 40대, 50대 되면서 점점 더 오래 걸려요. 와 50대 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수준으로. 있으시구나. 제가 오늘 교정 콘텐츠를 가지고 온 게 이제 교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게 되게 교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또 네.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간제 여유가 없어요. 저희 교정원장님 맛있는 만두를 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급하게 끝내는 감이 있지만 제가 잘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교정에 관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사할까요? 네, 남원장이었습니다. 네, 양PD였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댓글 많이 써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었네. 아, 네. 세상에.